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이 많은 투자자분들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특징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가 있고, 일부 IT 쪽 섹터를 보게 되면 뭐 심텍이라든가 뭐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있죠.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또 보게 된다라면 게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지금 막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에 있어서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내 종목이 같이 밀려버리게 되면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빠질 것 같고, 저점을 깨게 되면 어디가 저점인지도 모르겠고, 시장은 패닉 상태로 몰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매도를 하고 나서 많이 올라가 있는, 뭐 이게 더 성장할 거다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먼저 보세요. 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실적이 나오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과감하게 교체를 해버려도 돼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이슈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그냥 잠잠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소외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들어서 5G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 5G 얘기 있었나요? 쭉 빠지고 난 이후에 얘기조차 없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유를 보아하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NFT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수다. 이렇게 뉴스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5G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HFR이 대장입니다. HFR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죠? 근데 얘가 그냥 치고 나갔을까? 인빌딩 투자가 시작이 됐죠.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조차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없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움직였어요. 그죠? 그럼 얘네가 왜 움직였을까? 뭔가 이 뉴스가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하면서 상승폭은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 친구의 실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작년에 259억이었어요. 적자가. 근데 어찌됐든 올해 143억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474억이에요. 성장에 대한 폭이 크죠? 그죠? 성장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이슈를 붙인 거예요. 이슈를 붙이면서 매기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종목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빠졌어요. 주식이. 근데 도대체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건 없어. 5G 막 얘기 나다가 5G 쏙 들어가고 6G 얘기가 나와요. 그럼 5G 끝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숫자가 내년도에 찍혀요. 더 좋아. 그런 종목은 버티시란 얘기예요. 비단 HFR 뿐만이 아닙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쪽 애들 5G 쪽은 다 죽었는데 얘는 오히려 최고 실적이에요. 올해가 최고 실적이고 내년도에 성장폭은 더 커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가는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KMW처럼 5G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5G의 대장이었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얘는 보니까 2019년도에 1,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회복 속도는 200억밖에 안 돼요. 얘는 못 올라가요. 얘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뭐 5만 원 이 자리대? 이 자리대 올라가게 되면 얘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KMW를 갖고 있다라면 같은 섹터이긴 하지만 KMW보다는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낫겠구나.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두 번째, HFR 같은 경우는 인빌딩 쪽에 있어서의 투자란 말이에요. 인빌딩 빌딩에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인빌딩 쪽에. 빌딩 안에 장비를 이제 장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HFR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HFR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애가 솔리드예요. 근데 얘는 또 빠졌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죠? 그러면 얘 실적을 보게 되면 얘도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HFR도 인빌딩 쪽 하고 있고 솔리드도 인빌딩 쪽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제 설비 투자 혹은 통신사에서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솔리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물려 있는 상태라면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버텨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IT 섹터들 말씀을 드렸을 때 BH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박스 권역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빠지면 좀 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그냥 가지고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 왜? 비록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죠? 버틸 수 있는 거는 하나예요. 숫자. 600억대 영업이익이 내년도엔 최고 실적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올까? 이걸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그죠? BH가 PCB 쪽을 공급을 하고 있고 애플 쪽과 삼성 쪽에 다 납품을 해요. 그리고 폴더블 쪽에 있어서 삼성 쪽에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러면 BH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애플 쪽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쇼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대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그럼 이걸 매도를 해야 될까? 물론 정고점 권역이 있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는 케이스들은 있겠죠. 있는데 나는 위에서 샀다. 예를 들어서 25,000원 자리대에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 보고 팔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2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 자리대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계속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소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숫자를
확인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5G가 메타버스 쪽으로 엮일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신 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엮였어요. 그럼 반대로 반도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엮이지 않을까요? AR, VR, 메타버스 뭐 하게 되면 AR, VR 필수가 될 건데 그 AR, VR 필수가 되는 건 디스플레이 쪽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또 테마가 안 탈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테마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모멘텀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쪽에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 여기에다가 뭐 2차 전지 요거까지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폐쇄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부분들이죠. 증시에서 가장 싫은 건 불확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들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히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들이 아마 5G 꼬라지 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가도 쳐다보지 마시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친구는 뭐 크게 막 급락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이것도 차트를 좀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메타버스 쪽이나 NFT 쪽에서의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네오이즈 저쪽이죠. 위메이드잖아요. 그죠? 위메이드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무상증자를 하고서도 저렇게 올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NFT로 엮일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움직일까? 그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게임에 전복을 할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메이드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거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막상 실적을 까보니까 올해 적자를 기록했던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 1,300억대의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해요. 그죠? 연간으로 보게 된 내년도에 3천억까지 컨센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를 만들어서 끌어 당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뭔가 이슈와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끌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메타버스나 뭐 얘기 나오니까 지금 엔터 쪽이나 컨텐츠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흐름들이 다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S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조용하죠? 그죠? 박스 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안 하잖아요. 뭐 엔터주들 봐야 되고 뭐하고 하이브 뭐 이런 거 봐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테마가 아니라 어떤 이슈와 이벤트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될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지금 NFT와 메타버스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핑거 오늘 급등 나왔어요. 요거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종목을 그냥 대충 좀 보게 되면 게임주 중에 미투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자고요. 실적이 나와요. 117억, 109억, 91억. 그러면 317억. 얼추 뭐 작년보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뉴스를 한번 쭉 봐볼까요? 뉴스를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누적 회원수가 1억 명이 되네 뭐하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웹툰, 웹소설 뭐 어떤 회사를 좀 인수를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관련주 뭐 이렇게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얘도 메타버스로 엮으면 엮을 수가 있겠네요. 그냥 제가 말씀은 그냥 뇌피셜이에요. 게임주들 다 올라갔는데 얘는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 순환매 나오나? 많이 올라갔으면 그거 애들 좀 쉬게끔 만들고 못 올라가 있는 애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얘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형성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못 올라갔다가 다시 치고 나갔던 부분들이 바로 숫자란 말이에요. DDR5 기판 쪽이 있었죠. 네페사크 괜찮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던 게 오늘 13% 올라갔어요. 비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에 있어 수율 향상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피포 공장 다시 또 뭐 사전 그 기초공사 들어가네 뭐하네 얘기가 있어요. 아직 P3 되지도 않았는데 완공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면 내년 1분기 장비 제작 기간 이런 부분들 하고 장비 입고 인프라기 끝나가면 장비 들어가겠죠.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좀 해야 되겠죠. 그건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파운드리 쪽 보게 되면 괜찮겠구나. 수율을 향상됐다고 하는구나. 그 얘기 나오니까 비메모리 쪽에 관련 장비줄 같은 경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테스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어요. 왜 급등이 나왔을까요? 왜? 얘는 징그럽게 움직이지도 않던 기업이에요. 근데 얘가 움직였던 이유? 하나. 467억이에요, 올해. 근데 내년 전망 보니까 740억이에요. 밸류, PER 밸류 12배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 주식은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유하시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빠지면 오히려 좀 더 단가를 낮춰볼까? 그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절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버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그냥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볼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걸 볼래? 라고 한다라면 의견이 분분하실 거예요. 나는 차별하기 때문에 가는 놈들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나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할 거야. 후자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도에 실적 성장이 폭이 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마는 계속 돌 거예요. NFT 쪽에 있어서, 메타버스 쪽에 있어서 나왔죠. 업종 내 대표적으로 보게 된 게임 쪽에서 NFT 관련해 갖고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게임주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마의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메타버스 쪽이라든가 얘기 나올 수 있고 NFT 쪽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또 조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원자력이라든가 원전 관련해서 혹은 그린 뉴딜 쪽에서 지금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조용하죠.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자력.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에 있어서의 공약사항이 좀 다르잖아요. 그 영향이 좀 아닌가 싶어요. 윤모 쪽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모 쪽 같은 경우는 이쪽.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결과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그린 뉴딜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쪽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이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의 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숫자가 원체 좀 잘 나오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도에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 조정 시기에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이 지금 그만큼의 성장하는 섹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빠졌을 때 받아보는 그런 전략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지수는 박스를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종목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2월 달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1월 달 뭐 연초에 대한 랠리? 뭐 랠리라기보다는 연초 효과? 그리고 대선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정책주들, 공약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내년도 CES도 22년 1월 6일 날 개최되는 건가 할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 이벤트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내년도의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2월 연말 정도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